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R에서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점 그래프, 상자 그림,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실습, 확인,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ggplot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이 ggplot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ggplot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ggplot 함수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ggplot 괄호치고 데이터랑 축을 지정합니다. 당연히 데이터와 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움 언더바 별별별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별별별에다가 막대 그래프나 점 그래프나 선 그래프 뭐 어떤 그래프가 되었든지 그 그래프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축 범위, 색깔, 표식, 그리고 배경 색깔,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그래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움 언더바 별별별 괄호 자리에 그 별별별 자리에 라인, 콜, 바, 포인트, 박스 플랫 이렇게 넣으면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프의 종류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lim 1,3 이렇게 썼는데 x축의 범위를 1부터 3까지 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ggplot 데이터랑 AES x, y 되어 있는 xy는 x축을 무엇으로 잡을지 y축을 무엇으로 잡을지 설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에 있는 xlim, y림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GG 타이틀 쌍따옴표 제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제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X랩, Y랩 이거는 X축 제목 또는 Y축 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테마를 또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실습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ggplot2라는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stall.package에 쓰고요.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고요. 라이브러리 해서 활성화도 시킬게요. ggplot2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mpg라는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우디 자동차 회사 이름이고요. A4 모델이네요. 그리고 디스플 나와 있는데 1.8, 2, 2.8, 3.1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이 자동차가 몇 cc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CYL, 트랜스, DRV, CTY, SWI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CYL 실린더의 줄임말 같아요. 이거 4기통, 6기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MPG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G의 스트럭처를 보니까요. 매뉴팩처러, 아우디 자동차고요. 그리고 모델 나와 있고 디스플, 이거는 몇 cc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연도도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는 4기통, 6기통인데 인티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주형으로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트랜스, 오토,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아가 자동인지 수동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V, CTY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클래스를 보니까 컴팩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캐릭터인데 자동차 모양이 어떤 건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테이블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mpg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맞네요. 이 시터 두 명이 앉는 자리죠. 그쵸? 그리고 컴팩트 차, 미드 사이즈 차, 미니밴, 픽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V 이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매뉴팩처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느 회사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쓰고요. MPG 안에 들어있는 매뉴팩처러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디 자동차 18개, 현대 자동차 14개, 닛산 자동차 13개, 폭스바겐 자동차 27개. 이렇게 많이 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GG 플랫이라고 쓰고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써야겠죠? mpg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축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x축은 디스플로 한번 해볼게요. y축에는 hwy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배경만 설정이 된 거예요. X축은 디스플로 설정할 거고 Y축은 HWY로 설정할 거야 라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로 여기서는 연결을 시킬 거예요. 더하기 누르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그래프 그리기로 했으니까요. 라인이라고 쓰면 되겠죠. 괄호치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삐쭉삐쭉삐쭉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디스플보다는 연속된 숫자가 있으면 좋은데 연속된 숫자가 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그래프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GG 플랫 쓰고 이번에는 MPG 마찬가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AES 마찬가지로 X축은 디스플, Y축은 HWY 이렇게 쓴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 선을 조금 더 굵게 표시할 수도 있고 색깔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움 라인 똑같이 쓰고 이 괄호 안에다가 컬러라고 써주면 됩니다. 컬러는 따옴표 치고 써야 돼요. 레드로 할 거야. 그리고 사이즈는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0.5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라인 타입도 바꿀 수 있어요. 라인 타입은 점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시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이 조금 얇아졌죠? 그리고 점점점점점 점선으로 그려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G 플랫 이렇게 쓰고요. MPG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막대 그래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이라는 거랑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세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요. 콜은 정해져 있는 숫자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x는 클래스라고 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쓰는 바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쓰고요. 지움 바라고 쓰겠습니다. bar.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터짜리 몇 개, 컴팩트 차 몇 개, 미드 사이즈 차 몇 개 이렇게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테이블 클래스 해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엔터 6번째 줄이요. 그랬더니 이 시터는 5개의 데이터가 있고 SUV는 62개의 데이터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SUV는 지금 62개, 이 시터는 5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 말고
ggplot 쓰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조금 다른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라고 쓰고요. 여기서는 X축도 필요하고 Y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지온 바에서는 몇 개냐 요거만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지온 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종류에 따라서 뭐 어떤 게 어떤 숫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HWI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온 콜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랑 데이터가 좀 바뀌었죠? 이 시터는 HWI 요게 요 정도 숫자야. 그리고 SUV는 요 정도 숫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를 쓸 때와 콜을 쓸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색깔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은 어떻게 넣냐면 여기 콜 괄호치고 여기 속에다가 fill이라고 치겠습니다. fill이라고 치고요.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렌지로 한번 써볼까요? 오렌지 색깔. 그리고 여기 이 막대 그래프의 두께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는 우리 width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줄여볼래? 0.5로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네, 조금 좁아지고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플랫을 그려볼게요. 상자 그림이요. 자, ggplot이라고 쓰고요. mpg 데이터를 가지고 축을 만들 건데 이 축을 나는 x는 hwy로 할 거야. 왜냐면 우리 상자 그림을 그릴 때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2분위수, 4분위수 이런 숫자들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hwy를 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옴 박스 플랫이라고 쓸 거예요. 상자 그림을 그릴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지금 최저값은 여기,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 이상값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앙값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하잖아요. 회사별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4분의 수값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라고 쓰고요. 자, 여기가 세 번째 레이어가 되는 거죠. 파셋이라고 쓰고요. 여기 언더바 그리드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rows라고 쓰고요. variance가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종류별로 이게 variance죠. 가로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드를 그려라 라는 말이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가로로 그림을 쫙 그려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시터라는 거랑요. 컴팩트 차, 미드 사이즈 차, 미니밴 차 땡땡땡 해서 SUV 차까지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 종류별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로로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기 rows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네, column이라는 말을 써서 세로죠. COL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세로로 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가로로 그렸을 때랑 세로로 그렸을 때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래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수가 하나인 거 말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VARS 쓰고요. 하나는 DRV에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또 세로로는 VARS 쓰고 CYL 이렇게 쓰면 실린더별로도 또 나타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지금 실린더가 4568 기통
이잖아요. 4기통, 5기통, 6기통, 8기통,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종류별로 나타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산점도라고 하죠. ggplot이라고 쓰고요. mpg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AES 그래서 X는 Y는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쓰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디스플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HWY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점 그래프 그리려고 했었잖아요. 지움 포인트라고 하면 됩니다. 산점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컨트롤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도 숫자고 HWY 이것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 하나를 점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면 회기선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회기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예요. 지움 스무스라고 치고요. 스무스라고 치고요. 포뮬라를 y는 x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포뮬라는 y 물결 x라고 쓰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방법은 lm으로 할 거야.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파란 선으로 회기선이 그려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도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여기 AES 여기 속에다가 콤마 치고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뭐를 중심으로 넣을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우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클래스가 자동차 종류였었잖아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 점점점 이 색깔들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UV는 지금 보라색으로요. 그리고 이 시터 이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다시 한번 인쇄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더하기라고 쓰고요. 스케일 언더바 그 다음에 컬러 그리고 여기에 브루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비리디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네, 그러면 요것도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요거 색깔 대신에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컬러 대신에 shape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hape. 컨트롤 엔터 누를게요. 그랬더니 이 종류별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점이 찍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SUV에는 모양이 없죠. 왜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최대 6개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6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개의 종류가 있어서 이걸로는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색깔로 넣을 때도 있고 모양으로 넣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바꿔서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지우고요. 자동차 종류별로 또 그림을 따로 그려봐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셋, 그리드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스, 가로로 그려라 라고 할게요. 가로로 그리는데 이 베리언스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클래스별로 산점도를 그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도 당연히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종류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어를 종속 변수로 drv를 독립 변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복사할게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색깔을 넣어서 그려볼게요. 컬러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하라고 하고요. 지운 포인트 더하기 이제 테마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테마를 쓸 건데 테마에서 여기 백그라운드를 조금 하얗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W라는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미니멀이라는 걸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미니멀 한번 써볼게요. 미니멀 쓰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조금 더 하얀 배경에 점점점점 나오니까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할 건데 여기는 또 뭘 추가할 거냐면요. 테마를 쓰고요. 괄호 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범례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해요. 범례를 뭐라고 쓸 거냐면 레전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의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포지션을 위로 올리겠다. TOP라고 쓸게요. 탑. 컨트롤 엔터. 그러면 여기 범례의 위치가 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벡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를 0,0으로 보고요. 오른쪽 끝에 위를 1,1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0,1이야 라고 하면 왼쪽 위 끝이 될 거예요. 그쵸?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왼쪽 위 끝으로 갔죠? 근데 모양이 안 예쁘니까 0.5,1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운데 위로 가겠죠? 0.5,1 맞죠? 네. 근데 지금 그림이 겹친 거 보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탑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탑으로 바꾸고 컨트롤 엔터 누를게요. 그러면 예쁘게 잘 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콤마 치고 이번에는 X축의 두께를 조금 바뀌어 볼게요. axis.line 요건데요. 이 라인을 기본적으로 할 거야. 엘리멘트라고 쓰고요. 엘리멘트 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어요. 라인 width라고 쓰고요. 한 0.75로 바꿔볼게요. 컨트롤 엔터. 엘리멘트 여기 ENT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엘리멘트 컨트롤 엔터 다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축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축이 조금 두꺼워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콤마 쓰고요. 이번에는 이 축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 있는 축만 바꿔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축이니까 이 축을 바꿀래. 어떻게 바꿀 거냐면 라인인데 콤마 점 라인 점 x 점 이 바닥에 있는 거 바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멘트 라인이라고 쓰고요. 여기에서 또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컬러는 나는 보라색으로 쓸래. 퍼플 쓰고 컨트롤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전드 텍스트의 크기도 좀 바꿔볼게요. 아까 여기 클래스 요 크기를 바꿔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전 레전드 텍스트라고 쓰고요. 이 텍스트도 엘리멘트 텍스트 그리고 사이즈를 한 11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컨트롤 엔터. 조금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더하기 쓰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제목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LAPS라고 쓰고요. 랩스. 그리고 X축에는 이름을 뭐로 할까요? 디스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X를 출력이라고 써볼까요? 출력. 그리고요, 콤마. Y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HWY라고 일단은 써볼게요. 그리고 제목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목, 타이틀이라고 쓰면 됩니다. 타이틀은 뭐라고 쓸 거냐면 출력에 따른 HWY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X축의 제목 출력, 그리고 Y축의 제목 HWY, 그리고 이 표의 제목, 이 그래프의 제목 출력에 따른 HWY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례가 아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범례를 아래쪽으로 바꿔보고요. 바텀이라고 쓰면 되겠죠? 바텀.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의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바꾸고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마라고 쓰고요. 타이틀은 엘리멘트 텍스트라고 쓰고 사이즈를 아까랑 방식이 똑같죠? 사이즈를 한 15라고 할 거고 페이스를 두껍게 할 거야. 볼드 처리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출력에 따른 HWI 그리고 여기 클래스가 밑으로 내려갔다, 범례가 내려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아직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뭘 하려고 하냐면 제목을 좀 가운데로 이동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기 쓰고요. 테마라고 똑같이 씁니다. 여기서 플랫.title이라고 쓰겠습니다. 플랫 타이틀을 가운데로 옮길 거니까요. 엘리멘트 텍스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just라고 쓸 거예요. 이 h는 horizo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0.5 가운데로 가면 0.5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에 따른 HWI 이 제목이 가운데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4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배웠는데요. 세 번째 레이어에다가 여러 가지를 추가하시면서 알아보기 쉽고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함수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ggplot 데이터와 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 설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린다면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숨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 그리고 점 그래프와 상장 그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